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통령 후보, 그러니까 러닝메이트로 팀 월즈를 지목했습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인데요. 팀 월즈는 미네소타 주지사이자 페더런 참전용사 출신이고 전직 미식 축구 코치입니다. 예, 그리고 교사이기도 했고요. 참전용사라고 하는 건 그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요. 군인 출신이지만 그 이라크 파병을 회피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금 대다수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보면은 칭찬 일세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인용한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만 봐도 팀 월즈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런데 군 그 이라크 파병을 피하면서 제대를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존 캐리 민주당 대선 후보 때를 기억나게 합니다. 당시 스위프트 보트 스캔들로 존 캐리가 결국 조지 W 부시 대통령한테 패했는데요. 월즈를 보면 이제 60세인데 근데 외모가 좀 더 들어 보이죠. 한 80대로 보여요. 이렇게 그 눈썹까지 하얘가지고. 그래서 월즈가 지금 굉장히 논란이 돼가지고 제가 볼 때는 카말라 해리스가 잘못 선택한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러닝메이트로 굉장히 그 뼈아픈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차라리 펜실베이니아 조시 셔피로 주지사를 선택했으면 나았을 텐데 이번 2024년 대선은 제가 예상하건대 펜실베이니아를 먹는 후보가 이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펜실베이니아가 딱 한 개 주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올해 선거는. 근데 이제 미네소타는 어차피 파란 주인데 팀 월즈가 그냥 이렇게 자기하고 케미가 잘 맞는다고 선택했는데 이게 결국에 제가 볼 때는 뼈아픈 실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는 11월에. 특히 이제 그 이라크 파병을 피했다는 거, 군인으로서 피했다는 거는 비겁자, 겁쟁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커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 카말라 해리스도 허니문,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그냥 막 띄워주기 바쁘고 뭐 윌리 브라운하고의 오랫동안의 불륜 관계 뭐 이런 가지고 뭐 정치 꽃뱀이라는 일부에서는 그런 별명까지 지어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근데 이제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그 한 20일 넘게 인터뷰 한번 하지 않고 있죠.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그 팀 월즈를 보면은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린이들의 그 성전환 의료 시술을 굉장히 옹호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 허용하고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임신 9개월째에도 낙태를 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제가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음주운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아까 제가 이라크 파병 피한 것 문제도 언급을 했지만 그래서 부통령 후보 토론 때 아마 제이디 밴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 제이디 밴스한테 그 점에서 박살나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공격했습니다. 제이디 밴스는 해병대 머린으로서 이라크 파병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은 파병을 피한 비겁자 팀 월즈를 상대로 공격할 게 많겠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아마 그 토론 때 제이디 밴스가 박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팀 월즈를 상대로 여러모로 잘못택한 것 같은데 지금 그 카말라 해리스가 지금 막 그 후회한다는 얘기도 들려요. 민주당 진영에서. 자, 월즈는 지난 주지사 선거운동에서 90년대 중반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사실을 축소하려고 했지만 법 집행기관과 마찰에 대한 의문이 계속 월즈를 괴롭혔습니다. 알파뉴스가 2022년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월즈가 선거운동에서 한 이야기에 의심을 품게 하는 그런 법원 기록이 발견됐는데요. 1995년 9월 23일 월즈는 네브라스카주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한 속도 55마일 구간에서 96마일 속도로 운전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06년 미네소타 제1지구의 연방의회에 출마한 월츠 선거 캠프는 기자들에게 보낸 논평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월즈가 취하지 않았었다 당시. 경찰과의 오해였다. 그리고 월즈가 청각장애가 있어서 경찰 말을 잘 듣지 못했다. 그래서 불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했는데 근데 당시 주지사 선거 매니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술로 청각이 교정됐다. 근데 하지만 알파뉴스가 입수한 주 경찰 보고서는 이러한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보고서는 월즈 호흡과 몸에서 강한 알코올 음료 냄새가 감지됐다. 이렇게 적시돼 있었습니다. 또 월즈가 현장 음주 측정과 예비 음주 측정을 패스하지 못했다고도 했고요. 또 결국 채드런 병원으로 이송돼서 혈액 검사를 받은 뒤
도어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스는 처음에 음주운전과 과속 혐의로 기소됐지만 난폭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고요. 또 이제 세 번째 문제 중에 하나가 BLM 운동입니다. BLM 그 폭동 시위를 주동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그렇게 받고 있는데 가장 큰 비난을 받고 있는 그 이슈 중에 하나예요. 팀 월스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미네아폴리스 폭동에 대한 대처 논란인데요. 주지사로서 첫 임기 중 최저점이다. 최악의 실수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공화당 의장인 데이빗 하는 팍스뉴스 디지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미네소타의 재앙이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당파적인 주지사.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2020년대를 보면은 월스는 미네아폴리스에서 벌어진 폭동을 막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는 폭동을 지지하는 진보층 베이스를 소외시키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다. 당시 카말라 해리스는 카말라 해리스 지금 옆에 보시는 카말라 해리스는 폭도들을 위해 모금을 할 정도였다. 이렇게 싸잡아서 비난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비난하면서 월스도 둘 다 대통령, 부통령이 자격이 없다면서요. 월스 주지사는 경찰서 방화를 포함한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주 방위군을 배치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월스 주지사와 제이컵 프레이 미네아폴리스 시장이 너무 늑장 대응을 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파울 가젤카 주 상원 원내대표는 폭동으로 인해 미네아폴리스 시내 비즈니스가 폐허가 된 것에 대해 이거는 전적으로 팀 월스 책임이 크다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주지사로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젤카는 7월 28일 X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주지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쩔쩔매고 있었다. 팀 월스가. 그래서 월스 주지사와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나눴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분명히 트럼프는 주 방위군 배치하라고 했을 텐데 안 했다는 거죠. 바로 월스 주지사가 마침내 늦게 3, 4일 지나서야 주 방위군을 배치했다. 너무 늦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스가 주 방위군 배치를 요청하기까지 사흘을 기다렸다는 게 큰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월스는 또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발생한 폭동으로 경찰 예산 삭감 운동에도 그게 이제 미 전역에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공권력 약화시키는데 주범이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요. 그 장본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고 그 당시에 미네소타 조지 플로이드 사태 이후 폭동으로 인해서 미네소타 비즈니스 1,500개 이상이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복원하는데도 수년간 걸릴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지연된 결과 미네아폴리스와 세인트폴 전역 1,500개 이상 비즈니스가 피해를 입었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요. 더군다나 당시 팬데믹으로 인한 폐쇄 기간 동안 손실을 입어서 로컬 정부의 복구 지원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또 이제 네 번째 큰 실수 중에 하나가 팀 월스 미네소타 주지사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19 락다운이 문제였는데요. 주지사 첫 번째 임기 동안 월스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미네소타 대응에 너무 미숙했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민주당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월스는 락다운 그리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런 강력한 팬데믹 너무 강력한 팬데믹 제한 조치를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중서부 법률센터는 헌법을 근거로 월스 주지사 2020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항소법원이 월스 주지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당시 팍스 9 미네아폴리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월스는 코로나19 의무를 위반한 주민을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까지 설치했습니다. 예, 핫라인까지 네이버들을 신고하라고 그러면서 그것도 굉장히 이제 비난받는 이슈기도 하고 또 이제 다섯 번째가 팬데믹 9.5 사기 조사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미네소타에서 얼마 전까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이슈인데 공화당원들은 팬데믹 시대 월스 주지사 제한 조치에 대한 불만 외에도 수백만 달러 세금이 소요되는 팬데믹 프로그램에 대한 느슨한 감독을 했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연방 검찰은 팬데믹 기간 동안 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아동 급식 자금을 지원한 연방식품 프로그램을 사취한 혐의로 무려 70명을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먹여 살리기 이 스캔들로 알려졌는데요. 이 우리의 미래를 먹여 살리기 스캔들로 이 스캔들은 미국 최대 팬데믹 원조 사기 사건 중 하나입니다. 초당적 감시 기관인 입법감사관실은 지난 6월 월스 교육부가 경고 신호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하지 않았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혹독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지사로서 실격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경찰 총격 사건에 대한 그 관여를 했다는 건데요. 미네소타 주지사로서 그 월스는 올해 초 헤네핀 카운티 검사장 메리 모리아티로부터 자신의 사무실에서 처리한 경찰 총격 사건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리아티 그 헤네핀 카운티 검사장은 지난 6월 흑인 운전자 리키 롭 2세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미네소타 주 경관 라이언 란드리건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는데요. 모리아티 검사장은 결정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워즈 주지사가 이 사건에 너무 깊이 개입하고 있다면서 그 주지사가 왜 이러냐 이런 초당적으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개입을 했다면서 미네소타주 순찰대를 그 갈등이 빚어졌다는 겁니다. 검사장 사무실하고 개입하면서. 그래서 이 그 월스 주지사가 재임 기간 동안 피고가 관련된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모리아티가 이제 지난 6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팀 월스 비판 회견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변호사도 아니고 이 사건 뉘앙스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왜 전화하고 개입을 하는 거냐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월스는 나중에 기자들에게 모리아티 검사장, 헤네핀 카운티 검사장이 란드리건에 대한 기소를 취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행정 권한을 사용해서 모리아티 검사장을 이 케이스에서 떼게 하겠다. 이렇게도 밝혀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